안녕하세요, 플레이위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베어리언트 루시퍼 MB2D입니다. 이 베이의 주인공 이름은 린 왈할라. 이거 발음하기 너무 힘드네요. 왈할라? 너무 발음하기 힘듭니다. 이 베이의 가장 큰 특징은 베리어 나를 탑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킹 베이 런처 우회전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 베이는 슈퍼킹 베이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스타터 제품인데요. 이 베이를 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베이 런처입니다. 이 베이 런처. 기존의 우회전 좌회전 중에서 유독 우회전 슈퍼킹 베이 런처가 고장이 너무 잘 났어요. 그래서 이번 이 루시퍼에 들어있는 이 보라색 베이 런처는 괜찮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럼 개봉해서 한번 돌려보면 알겠죠? 자, 그럼 바로 개봉해서 베리언트 루시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있고요, 셔시, 그 다음에 슈퍼킹 칩이랑 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슈퍼킹 베이런처까지 있죠. 먼저 슈퍼킹 칩과 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루시퍼는 스티커를 붙인 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약간 좀 더 보라색에 어울리는 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뭐 나름 괜찮습니다. 이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타락한 루시퍼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슈퍼킹 칩의 가장 큰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딱 봤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뒤로 뒤집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죠. 메탈입니다. 메탈. 하지만 기존에 있는 슈퍼킹 칩들은 교체가 가능했어요.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서 서로 교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루시퍼는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교체가 가능한 파츠가 나올 텐데 루시퍼는 교체가 되지 않아요.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슈퍼킹 칩에서는 이 루시퍼가 가장 안정적인 파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메탈을 심어놨으니까요. 대신 락을 결정하는 이 부분이 좀 얇아요. 이 두께가 좀 얇습니다. 전체적으로 락을 걸칠 수 있는 부분이 다 되어 있지만 너무 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파츠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하이페리온이나 헬리오스의 약간 불꽃의 형상을 좀 닮아 있죠. 위에 부분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형상들이 용의 형상, 다른 특이한 기하학적인 형상,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루시퍼는 발키리와 같은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킹 칩 루시퍼였고요. 이번에는 링 베어리언트입니다. 우회전 전용으로 나왔고요. 이 링은 측면을 보시면 날카로운 카운터날 그리고 두꺼운 타격날이 교차로 번갈아 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칼날들이 상대의 공격을 되받아치는 디펜스형 타입의 링입니다. 전체적으로 좌우 상하가 균일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균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중심도 상당히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형태상으로는 좌회전을 해도 상관없고 우회전을 해도 상관없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링 자체는 기존의 다른 베이들보다 좀 훨씬 더 작습니다. 발키리랑 비교해도 작죠? 네, 롱기누스보다도 훨씬 더 작죠. 이거랑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더블샷이 2D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디펜스 타입의 더블샷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D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죠. 랜덤 부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D는 나중에 세트 제품에서나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더블샷이 2D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부분이죠. 총 6개의 베리어 날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처음 회전력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펼쳐질지
아니면 이렇게 펼쳐질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핑크색의 베리어가 회전을 하면 이렇게 쭉 다 펴져요. 그러면서 상당히 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말랑말랑한 베리어 날들이 상대의 공격을 다 쳐냅니다. 그리고 이 더블 샤시의 좋은 점은 좌회전, 우회전, 겸용이에요. 어떤 베이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태미나 베이에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다면 얘가 고속 회전을 할 때 베리어 칼날이 펼쳐지면서 경기장 지면에 닿아서 속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력도 감소가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핑크색이 교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무게는 46.86입니다. 원비가 43.6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한 무게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2D 더블 샷인데요. 얘 기믹의 이름은 베리언트 월입니다. 베리언트 월, 광어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설명에 보면 이 베이가 계속 배틀을 하다 보면 이 베리어 날이 마모가 되면서 디펜스형에서 공격형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상의 컨셉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오래 돌리다 보면 디펜스가 공격형이 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하다 보면 계속 달 텐데 아마도 공격형 베이로 진화를 하려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써야 될 거예요. 우회전이면 우회전, 좌회전이면 좌회전. 그래야 한쪽 방향으로 계속 깎이면서 하나의 특성을 이룰 텐데,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하면 양쪽이 계속 똑같이 깎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닳더라도 교차로 쓰다 보면 똑같이 디펜스용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택 타입으로 진화를 원한다면 더블샷이는 한쪽 방향으로만 쓰시는 걸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어택으로 변할지는, 정말 얼마나 많이 써봐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3개의 파츠를 결합을 하면 베리언트 루시퍼 2D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합했을 때도 측면에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문양을 보면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철벽 방어처럼 생겼어요. 락을 보시면 3개의 락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형태의 락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어 조합이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드라이버 메비우스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라고 들어보셨죠? 무한히 도는 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이버도 이름 따라서 상당히 오래 돌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드라이버의 끝에 소재는 마찰 저항이 정말로 낮은 POM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축 끝이 자유회전을 하죠. 예전에 베어링 드라이버를 연상시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베어링은 내부 축이 메탈이고 외부를 감싸고 있는 것도 메탈이라서 이 메탈 베어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얘는 전체가 메탈 베어링이 아닙니다. 중간에 심이 메탈일 뿐이고 베어링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쪽 이 끝에 있는 축과 이 축이 회전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도 조그만하게 똑같은 POM 소재의 와셔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훨씬 더 적게 먹어요. 그래서 회전을 오래 하죠. 요 밑에 있는 동그란 조그만한 와셔가 다른 이런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의 부품이었다면은 돌아가는 게 좀 더 성능이 떨어졌을 거예요. 베어링만큼 잘 도는 건 아니지만 베어링은 좀 비싸거든요. 제조할 때 제조 단가가 비싼데, 얘는 비싼 제조 단가가 아니면서도 상당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점이라면 거의 좀 너무 플랫해요. 이거보다 살짝
조금만 더 기울어졌으면 좀 더 다른 베이에 유용하게 쓰일 텐데 부분이 너무 플랫합니다. 플랫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드라이버의 각도가 좀 뾰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베이가 많이 기울게 됩니다. 많이 기울게 되면 이 베리어 칼날이 경기장 바닥을 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기울지 않게, 경기장 바닥에서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랫하게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대신 단점은 있어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슛을 강하게 하면 경기 초반에 거의 경기장 외곽을 돌면서 경기장 벽면에 부딪힐 경우가 있고 그때 회전력 손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슛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한다면 메비우스의 드라이버의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죠. 네,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지구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정말 이 메비우스 드라이버는 이 2D 샤시에 특화돼서 나온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결합을 하게 되면요, 베리언트 루시퍼 메비우스 2D가 완성이 됩니다. 정면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바닥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디펜스 타입의 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합을 할 때도 락의 상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슈퍼킹 베이 중에서 가장 쉽게 풀고 잠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가 칼날이 펼쳐지면 지금까지 나온 베이 중에 가장 큰 원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맥시멈 가루다가 나왔을 때 다른 어떤 베이보다도 가장 컸어요. 가장 크고 원의 형태를 유지했거든요. 그때의 장점이 뭐냐면 경기장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다른 베이를 큰 원이기 때문에 다른 베이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다른 베이는 계속 기울어져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가루다는 가운데서 위치를 잡고 회전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되죠. 이 베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큰 날개가 상대방 베이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스태미나를 확 깎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어링처럼 생긴 이 메비우스 드라이버가 마지막에 한두 바퀴 더 돌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뚝 쓰러지는 게 아니라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는 더 돌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슈퍼킹 베이런처 R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네, 기존에 나와있던 슈퍼킹 베이런처랑 똑같고요. 네, 색깔만 틀립니다. 3, 2, 1, go! 3, 2, 1, go! 3, 2, 1, go! 3, 2, 1, go! 네, 배틀 잘 보셨나요? 이 루시퍼가 정말 최강이다 아니면 무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좌회전 베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같은 우회전 베이랑 배틀할 때 잘못 맞으면 벽쪽으로 튕겨나가면서 벽과 부딪히면서 상당한 회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금방 배틀에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슛만 또 잘한다면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오랫도록 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같은 우회전 방향일 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리어 날이 유지되는 시간이 아주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좀 써봤는데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기존에 있던 런처는 한 몇 번 당겼을 때 금방 고장이 났는데 이번 건 다행히 뽑기 운이 있었는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베이 런처는 베이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럴 경우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베이를 끼운 상태에서 슈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베리언트 루시퍼 MB2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 재밌는 베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베이들하고 틀리게 정말 재미있는 베이 같고 특히 이 드라이버는 빠질 수 없는 파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하나쯤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리언트 루시퍼.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안녕.